네, 오늘은 미국 정부의 셧다운, 요게 이제 최장 기간을 기록할 것으로 거의 확실시 되면서, 요 이슈가 근본적으로 무엇이 문제인지, 그리고 사람들이 지금은 셧다운이 원래 그랬으니까, 며칠 뒤에는 그냥 재개되겠지, 이렇게 또 안일하게 생각하는 그런 성향이 조금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어쩌면은 다른 길을 향한 좀 빌드업 중에 하나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영상을 좀 찍게 됐습니다. 과연 이 셧다운을 통해서 트럼프가 생각하는 정치적인 목적 달성, 그리고 앞으로의 행보, 이런 것들은 무엇인지 그런 생각을 읽으면 요 지금 셧다운 이슈도 언제까지 갈지, 그리고 어디까지 갈지에 대한 이야기들도 좀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좀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보시다시피 지금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이 역대 최장이 될 것으로 거의 확실시 됐습니다. 지금 추수감사절 대목 앞뒀는데 이 영공을 전면 폐쇄할 수도 있다라는 국토부 장관 이야기도 좀 나와가지고 좀 걱정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역대 최장 기간이고요. 지금 오바마 케어 때문에 민주당이랑 공화당이랑 협의를 못해서 아직 타협 기미조차 좀 보이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대립 상황이 5일까지 이어진다면 그러면은 우리 시간으로는 6일이 되겠죠. 5일까지 이어진다면은 요 일기 때 37일을 넘어서 최장기간 셧다운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거다. 뭐 주식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이 셧다운 이슈는 매년 연례 행사처럼 항상 있어 왔었던 그런 일입니다. 이벤트예요. 로널드 레이건 40대, 부시 41대, 클린턴 42대, 오바마 44대, 트럼프 1기, 2기를 거치면서 사실은 뭐 짧으면 3일, 길게는 이렇게 30일 넘게 계속해서 이런 기싸움, 삿바 싸움이 좀 이어져 왔어요. 근데 결국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행정부는 어쨌든 나라를 운영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예산이 필요하고, 그렇다면 의회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어쨌든 민주당과 공화당 기싸움을 통해서 결국은 협상을 이뤄낸다. 그래서 셧다운은 그냥 지나가는 이벤트다. 걱정 안 해도 된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는 지금 사실 생존의 시대, 비상식의 시대에 좀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최장 기간 일기 때 37일을 넘어가지고 30일은커녕 40일, 50일 혹은 더 길게 엄청나게 길게 갈 수도 있겠다라는 그 가능성을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좀 해 보려고 해요. 미국의 정치 전문 매체죠. 폴리티코 기사를 한번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당파적으로 교착 상태다. 그래서 합의 마련 가능성이 거의 없다. 이게 상원에서 협상이 타결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거를 다시 하원으로 끌고 와가지고 표결을 해야 되는데 하원 의장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표결 48시간, 그러니까 이틀 전에는 노티스를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직까지도 이게 통보가 이루어지지 않다고 보니까 오늘이 이제 4일이죠.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4일이니까 6일까지 무조건 넘는 걸로 지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공화당 그 상원 의원도 인터뷰를 했는데 멀린 세네터는 뭐라 그러냐? 이거 합의할 생각 없다. 잘 싸워가지고 잘 싸우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거고 이거를 화요일 전에 협상하지 원치 않는다. 왜냐? 미국은 지금 보궐선거가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이 화요일 전에 협상을 한다고 하면 이 투표장에 지지자들이 안 나타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정치적 이벤트를 앞두고 요거를 타협을 하고 싶지 않다라고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국은 지금 지방선거 하고 있어요. 그 보궐선거. 버지니아랑 뉴저지 이쪽 주지사 선거 있고요. 맘 단위로 잘 알고 계시는 뉴욕시장 선거 있고요. 그리고 캘리포니아 선거구를 재조정하는 주민투표가 또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공화당 쪽에서는 민주당이 선거가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거 예산 협상에 나설 것이다.
그래야지 무언가 탄압받는 폭군적인 이미지를 계속 가져가면서 민주당이 이 선거에서 더 유리하게 작용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상이 장기화되는 거, 최장 기록을 세워서 이 이후로 넘어가는 게 지금 거의 확실시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뭐 선거 끝나고 협상해서 타결이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 제가 주목하고 있는 거는 요 프로젝트 2025라는 내용입니다. 요게 뭐냐면 미국 극우 진영의 정책 아젠다를 모아놓은 대규모 정책 청사진 문서예요. 맨데이트 2025라고 2023년에 작성해서 보수들은 결집해서 미국을 뒤집어 엎어야 된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전략과 액션 플랜이 많이 담긴 문서입니다. 프로젝트 2025. 그거를 누가 작성했냐? 러셀 보우트라는 이 사람이 작성했는데, 이 사람은 요거를 작성을 하고 트럼프가 당선되고 트럼프 정부의 예산관리국장으로 들어갑니다. 예산관리국장. 이 트럼프는 이 프로젝트 2025에 따르면 이 셧다운을 기회로 보고 있어요. 러셀 보우트를 비롯해서 이 셧다운을 뭘로 보냐? 민주당 친화적인 연방정부 기관들을 모두 정리할 수 있는 기회로 보고 있다. 그래서 예산관리국장을 만나가지고 이 프로젝트 2025에 대한 논의를 합니다. 2023년에 작성한 이 프로젝트 2025를 어떻게 실제로 실행시킬 거냐. 근데 이 러셀 보우트만 들어가 있냐?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많은 책임 관료들이 실제로 요 실무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톰 호만이라고 하는 국경차르, 그러니까 이민자, 불법 이민자 단속하고 못 들어오게 막고 내쫓고 하는 이 국경차르라고 하는 톰 호만, 이 사람도 실무 작성팀이었고요. 그리고 교육부 장관인 맥마흔, 농림부 장관인 롤린스, 그리고 또 뭐 CIA 국장, 이런 사람들이 이 프로젝트 2025를 만드는데 현직이었어요. 실무팀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의 고위 관료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 2025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 안에 섹션이 있어요. 무슨 섹션이 있냐? 연방정부 길들이기 섹션이 있어요. 이게 우리가 투표를 해서 대통령을 뽑으면 장관이나 차관급, 관리급은 대통령이 임명직으로 다 채우지만 결국 일하는 거는 그 밑에 공무원들이 따라와줘서 일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프로젝트 2025 그리고 트럼프의 생각, 러셀 보우트의 생각은 뭐냐면, 너무 지금 민주당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미국에 많이 포진돼 있다. 특히 공무원 사회에 많이 포진돼 있다. 근데 그들이 뭐냐? 월급 루팡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꿀 빨고 월급 가져가고 잘못된 생각 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더 미국을 위대하게 만들 수 있는 우리와 생각이 같은 실무 공무원으로 요거를 대거 밭가리를 해야 된다. 이게 실제로 프로젝트 2025의 연방정부 길들이기 섹션에 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뭐냐면, 사실 이 공무원들은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되잖아요. 정치 중립. 우리나라도 정치 중립에 위반되면은 정치 중립 의무 위반이라는 그런 조항이 있죠. 정치 중립. 근데 FBI, 상무부, 방통위 이런 성격을 가진 기관들의 정치적 중립성을 박탈해야 된다. 그리고 공화당의 통제에 따르도록 구조를 짜야 된다라는 내용이 이 프로젝트 2025에 들어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환경보호청,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제 친환경을 생각하고 트럼프 정부는 전통적인 에너지를 생각하니까 환경보호, 친환경 이거는 물쉿이다. 그래서 환경보호청을 예산을 깎고 줄여야 된다. 그리고 교육부, 이상한 사상을 주입한다. 그래서 교육부를 폐지해야 된다. 더 나아가서는 미국은 뭘로 유명합니까? Freedom of speech. 표현의 자유가 굉장히 중요시되는 나라잖아요. 헌법에 명시된 표현의 자유까지 제한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입맛에 맞는
보수의 색깔을 가지고 보수의 의견을 가지고 보수의 성향을 가진 표현만 하도록 표현의 자유까지 제한하는 내용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사람들 지금 얼굴 나온 사람들을 포함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프로젝트 2025의 실무진이었고요. 프로젝트 2025 이걸 만든 사람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더 많은 사람들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핵심 관료로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 셧다운에 뭐라고 얘기하냐, 민주당 정부 기관들을 정리할 기회가 생겼다. 이거를 기회로 보고 있는 겁니다. 민주당이 추진해온 정책 의제를 무효화시킬 무기로, 기회로 활용할 방침이다. 이야, 그러니까 뭐냐면 쉽게 얘기해서 셧다운 됐어? 공무원 월급 못 줘? 예산 없어? 그러면 나도 못 주지. 민주당이 저거 합의 안 해줘가지고 예산을 못 하고 있는데 나도 뭐 어쩔 수 없지. 그러면 공무원, 너네 돈 없어가지고 나랑 일하기 싫은 애들, 민주당 성향을 가진 애들, 나 혐오하는 애들, 공화당 혐오하는 애들은 나가. 공무원 하지 말고 트럼프 행정부에 있지 말고 나가라. 이 뜻입니다. 그래서 이 셧다운이 트럼프와 보수 진영에서는 오히려 요거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보이고 있어서 아까 보셨다시피 34일을 넘어서 최장 기간으로 들어가는 데 있어서 이게 며칠까지 늘어질지를 모르겠다. 만약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프로젝트 2025가 전제가 된다고 한다면, 그래서 우리가 미국이 지금 셧다운 되는 거를 그냥 가만히 이렇게 연례 행사와 지나가는 이벤트로 바라봐도 되는 걸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지금 셧다운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실제로 혼란스러워하고 있느냐에 대해 BBC가 기사를 하나 썼는데요. 미국의 연방정부 셧다운이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는 5가지 방법들, 그리고 이것은 더 worse, 더 최악으로 치달을 것이다. 5가지 얘기를 했는데 혼란을 가중시키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의 사회에 혼란을 가중시켜서 트럼프 정부의 반감을 더 사고 트럼프 정부에 반대하게 되고 시위에 더 나오게 되면 무력 충돌이 일어나게 되고, 그렇게 되면 트럼프가 합법적으로 무력을, 공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정부의 파워가 더 세지게 하는 그런 역할로 이 셧다운을 이용하고 있고 실제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내용을 BBC가 적은 겁니다. 일단 첫 번째가 푸드 어시스턴스. 미국인 중에서 4천만 명이 넘는 미국 사람들이 저소득층이어서 스냅이라고 하는 그 영양 지원 프로그램을 받고 있다고 해요. 이 영양 지원 프로그램으로 푸드 스탬프, 식품 스탬프를 받아서 이 가족들 먹여 살리고 자신도 먹여 살리고 음식 얻고, 요 푸드 어시스턴스가 있는데 요게 역사상 처음으로 만료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1월 1일에 벌써 이미 자금이 고갈이 됐고 11월 지금 우리 시간으로는 4일이 넘어가고 있으니까 자금이 고갈되면은 못 주겠죠. 그러면 4천만이 넘는 미국인이, 특히나 이 스냅은 이제 저소득층, 취약계층한테 가는데 음식이 없어가지고 혼란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푸드 어시스턴스 요게 끊기고 자금이 고갈되면서 이 사람들도 혼란 가중에 또 한 축이 될 수 있다. 또 하나, 군인 급여. 트럼프 행정부가 지금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100만 명이 넘는 미군이 이 주급, 외국은 주급을 받잖아요. 주급, 위클리 체이패크를 못 받는 일이 일어난대요. 근데 이미 벌써 이제 4일 전에 나온 기사니까 금요일은 지나갔고 오늘은 이제 화요일이니까 주급을 이미 못 받았겠죠. 그러면 군인도 일부 멈추게 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Federal Civilian Workers, 연방 근로자, 뭐 일부 민간 직원은 뭐 하루 일주일에서 2주치의 보상을 또 페이체크를 받긴 했는데 다른 직원들은, 대다수의 직원들은 10월 초 이후로 주급을 한 번도 못 받았다는 거야. 한 푼도 못 받았대요. 심지어 충격적인 건 국회의사당 의회 보좌관도 이번 주부터 급여를 못 받는 사람이 생기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연방 근로자 이런 사람들도 결국 월급이 안 나가게 되고, 그렇게 된다면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맥락에서 보면 버티지 못하는 공무원들은
나가겠죠. 나가서 지금 이미 벌써 국세청 변호사는 길거리에서 핫도그 팔고 있대요. 그리고 공항의 일부는 또 폐쇄됐고. 그래서 이렇게 혼란이 가중되는 것이 트럼프의 저런 프로젝트 2025의 전략, 그리고 트럼프가 계엄을 머릿속에 생각하고 장기 집권을 생각하고 있다면 이 혼란이 가중되는 게 트럼프의 행동 반경을 더 넓혀주는 하나의 지렛대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미군 급여 요거 안 나가고요. 그리고 연방 근로자 급여 안 나가고 또 에너지 지원 프로그램이 있대요. 이게 600만 명의 미국인이 그 저소득층 에너지 지원 프로그램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이제 추워지잖아요, 날이. 요거를 받는데 공과금 납부에 도움을 받고 있는데 요것도 이제 끊기게 되고, 거기다가 오늘 기사 많이 나온 게 교통관제사 수천 명의 항공교통관제사가 첫 급여를 받지 못했대요. 처음으로 급여가 안 나갔대요. 그러니까 이제 연공이 막히게 되고 막 미국은 땅덩이도 커서 비행기 일로 날아다니고 절로 날아다니고 막 이동이 많아야 되는데 이것도 연공 폐쇄가 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게 됩니다. 지금 10월 초부터 해가지고 이 교통관제사, 항공관제사들이 이미 벌써 리브를 냈대요. 병가를. 그래서 인력이 이미 많이 축소가 됐는데 지금도 이미 너무 혼잡하고 일할 사람도 없고 그 이동량은 많고 이래가지고 이 교통관제사들이 죽을 맛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혼란이 가중되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만약에 무언가 정치적인 목적이 있는 걸로 머릿속에 구상하고 있다면 목적을 달성하는데 조금 더 가까워지겠죠. 그런데 이렇게 혼란이 가중되고 민주당이 예산안에 합의를 안 해주고 그거를 민주당 탓으로 돌리고 실제로 백악관 홈페이지를 개설해서 거기에 조롱하는 민주당 의원들의 관계자들의 사진까지 막 올립니다. 올리면서 니네 때문에 예산안 지금 합의 안 돼가지고 이 많은 사람이 고통을 겪고 있는 거야 라고 탓을 합니다. 그러니까 갈등을 계속 부추기는 거죠. 이거를 우리가 1년 전에 한번 목격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계엄을 선포를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왜 저 사람 계엄하지? 전쟁 났나? 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생방송으로 계엄 선포문을 읽은 거를 들어보니까 예산안 얘기가 나옵니다. 민주당이 예산안에 합의를 안 해준다. 그리고 예산안을 다 깎는다. 국가의 본질적인 기능이 훼손된다. 치안 유지가 안 된다. 대한민국을 민생 치안 공황 상태로 만든다. 이런 논리를 들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민주당과 의회를 협의의 대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잘못은 니네가 해서 내가 거기에 합의를 못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계엄을 하는 거야. 너네가 나라 전복 세력이지. 라고 그거를 계엄의 명분으로 가져갑니다.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지금 우리는 이미 벌써 경험을 했고 지금 제가 얘기한 맥락 그리고 가버먼트 셧다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이런 맥락을 보면은 데자뷰인가? 뭔가 비슷한 면이 상당히 많이 있죠. 의회를 자극하고 사회의 갈등을 조장하고 계엄의 명분을 획득해서 액션을 취한다. 요런 흐름으로 간다고 하면 흐름이 똑같죠. 내용도 똑같고. 근데 결국은 이제 장기 집권의 목표를 가지고 있는 권력자들 그리고 3년임을 바라보는 원하는 트럼프 그리고 뭐 미국을 다시 그레이트하게 만들겠다는 그런 트럼프의 목표 이런 거를 생각하면 결국은 계엄하는 지도자들은 100%다 명분이 있어야 되거든요. 명분이 있어야 되면 뭐예요? 사회적인 혼란이 있어야 돼요. 그런 사회적인 혼란이 없으면 만들어야 돼요. 그 아이스들을 투입해서 불법 이민자를 색출하고 우리 조지아에 있는 한국 사람들 수갑 채워가지고 막 보내고 막 이러니까 얼마나 반발이 심해요. 지금 미국 전역에서 몇백만 명이 일어나서 지금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커지고 있는 규모고요. 그러면 왜 저렇게 혼란을 가중시키지 하는데 만약에 이 액션 플랜, 계엄이라는 액션 플랜, 장기 집권이라는 액션 플랜이 머릿속에 있다면 혼란이 가중돼서 명분을 가져가는 게 훨씬 좋겠죠. 플러스 트럼프는 지지율이 낮으면 낮을수록 더 좋습니다. 이것도 역시나 데자뷰인데
윤석열 대통령도 그때 지지율이 어떤 여론조사에서는 20%를 깨고 밑으로 내려갔죠. 그러면 생각할 때 왜 저렇게 뭘 믿고 지지율 낮은 거를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지? 그냥 하다가 좀 안 되면은 사퇴할 예정인가? 라고 저는 스스로 생각을 했었는데 전혀 상관이 없었던 겁니다. 왜냐? 머릿속에 어차피 계엄이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지지율이 낮아지고 반발이 심해지고 사회적인 혼란이 거세지면 계엄 때리는 거예요. 계엄 때리는 겁니다. 지지율이랑 계엄의 상관관계는 이렇게 나타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니까 지지율이 낮아진다. 그로 인해서 명분을 만들어서 계엄을 한다. 이게 인과관계일까요? 어떤 게 먼저일까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이런 흐름 속에서 지지율이 낮아지는 거는 필연적인 것 같습니다. 트럼프 지지율이 37%로 최저치로 나타났어요. 재임 후 최저치. 많은 사람들이 미국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70% 가까운 사람들이 설문을 했습니다. 미국 경제가 나쁜 상태라고 72%가 대답을 했고요. 경제, 생활비 문제, 요게 1순위 문제로 꼽는 응답자가 거의 절반에 육박했습니다. 트럼프가 권한을 너무 막 쓰고 있다라고 우려를 표명한 게 61%고요. 요거는 2월 조사 대비 9개월 만에 9%포인트가 증가한 수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는 지난주 할로윈 파티를 본인 리조트에서 했습니다. 그 할로윈 파티의 테마는 뭐였냐? 위대한 개츠비의 OST 중 하나인 A Little Party Never Killed Nobody. 파티 좀 하다가 죽은 사람 없어. 그거 파티한다고 안 죽어. 이거를 테마로 해서 할로윈 파티를 열었어요. 그 왜 위대한 개츠비의 저 파티하다가 죽은 사람 없다라는 걸 테마로 정했냐도 분석이 많이 나오는데 저 위대한 개츠비의 배경 자체가 미국이 엄청난 호황에 있었을 때 너도 나도 돈 벌고 너도 나도 미친 듯이 부자 되고 그거를 흥청망청 쓰고 맨날 파티하고 이랬던 시대 배경에서 대공황으로 넘어오는 1920년대 말 30년대 초 요거를 배경으로 한 게 위대한 개츠비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때의 혼란스러움으로 넘어가는 거를 아무래도 염두에서 좀 생각해서 요 파티를 한 게 아니냐라는 그런 일각에서의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트럼프 지지율이 이렇게 37%로 최저치를 기록을 하면서 안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하는데도 트럼프는 개의치 않고 지금 요 셧다운을 계속 가져갈 의향이 매우 높아 보인다. 자, 그러면 계엄에 대해서도 망상이고 너무 같다, 니 뇌피셜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사실 그게 대다수죠. 근데 실제로 트럼프 정부의 일기 책사라고 불리우고 또 전 세계 우파 포퓰리스트들의 대부라고 불리우는 이 스티브 배넌이라는 이 사람이 우파의 브레인이에요. 우파의 브레인. 트럼프 3선에 대해서도 계속 그 언급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3선 불가능하다. 진행자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3선에 도전하는 비책이 있다.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죠. How? 인터뷰 진행자가 그 어느 누구도 2번을 초과해서 대통령직에 당선될 수 없다. 이거는 미 수정헌법에 있다. 제22조에 요 내용이 있다. 라고 하니까 배너는 그건 네 생각이고 대안은 다양하게 있지. 시기가 적절하게 오면은 계획이 뭔지 밝혀줄게. 근데 계획은 있고 2028년, 그러니까 3년 남았죠. 다음 대선이 오면 트럼프가 대통령 돼. 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지나가는 아저씨가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이 미디어 업계에서 성공해서 큰 돈을 번 사람, 그리고 뉴미디어에서 지금 우파 쪽에서 큰 채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도 하고요. 실제로 이 트럼프가 2016년에 선거를 할 때 저 캠프의 CEO로 들어와가지고 선거대책위원회 CEO로 합류를 해서 대선을 진두지휘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힐러리를 누르고 트럼프를 당선시킨 사람입니다. 이 공을 인정을 받아서
2016년 대선 이후에 트럼프가 백악관에 입성하면서 하나를 직책을 신설을 해요. 그게 뭐냐? 백악관 수석 전략가. 여기에 임명이 되면서 초기에 어마어마한 존재감을 보여줬습니다. 이때 나온 재밌는 아이디어가 뭐냐면 배넌이 이상하고 극도적인 그런 약간 극적인 아이디어를 내는 걸로 되게 유명한데 취임 후에 일주일 동안 대통령 행정명령을 100개를 사인하자. 그래서 좌파고 워싱턴 기득권이고 다 날려버리게 행정명령 폭탄을 날리자. 이렇게 제안을 한 사람이 스티브 배넌입니다. 근데 그 이후에 몇 개월 하다가 이제 트럼프의 불화가 있네 어쩌네 이런 논란이 있으면서 지금은 이제 저 팟캐스트 진행하면서 저러면서 살고 있는데 실제로 이분을 1년 동안 이 사람을 1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쓴 기록서 비슷한 게 있어요. 어떤 교수가 이 사람 따라다니면서 이 사람은 어떤 인생을 살아왔고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을까가 궁금해가지고 따라다니면서 영원의 전쟁이라는 그 책을 내요. 기록서를. 거기 안에 스티브 배넌이 실제로 어떤 사람이라는 그 내용들이 담겨 있거든요. 그 비하인드 스토리들. 거기 보면 스티브 배넌이 유럽의 우파, 남미의 우파, 그리고 심지어 우리나라 옆 나라인 일본의 아베 총리 여기 사람들이랑도 엄청 친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의 우파 단체를 움직이는 하나의 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물론 10년 전과 지금의 영향력이 어떻게 바이든 정부 뭐 트럼프 일기 지나가면서 지금 달라졌는지는 베일에 쌓여 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 커넥션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트럼프 정부가 지금도 푸틴이랑 더 친해 보이고 푸틴의 말을 신뢰하고 말을 들어주려고 하고 하는 게 이 배넌이 트럼프의 책사였고 또 푸틴의 책사가 또 따로 있어요. 그 푸틴의 책사랑 이 사람이랑 친해요. 그래서 서로 그 영적인 교감, 전략에 대한 교감, 세상이 어떻게 우파의 세상으로 바뀌어야 되는에 대한 공감대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공유합니다. 그래서 스티브 배넌이 그걸 가지고 트럼프를 많이 조언을 했다 하고 전략을 짰다라는 그런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까지도 이제 무시할 수 없는 영향력을 가진 스티브 배넌이 다음에 트럼프 3선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이 지금 전략가들 그리고 행정부 트럼프 뒤에 있는 많은 비선들이 생각하고 꾸미고 있다는 거예요. 생각이 있다. 그 안에 전략이 있다. 그리고 다들 꿍꿍이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이제 마무리를 할 건데 어쨌든 저는 이제 물론 셧다운이 하루빨리 해결이 돼야겠죠. 그리고 일반적인 상식적인 기준으로 생각하면 금방 뭐 해결이 되겠죠. 이 영상이 올라가고 며칠 지나서 셧다운이 합의됐습니다라고 할지도 몰라요. 하지만 어쨌든 지금 비상식의 시대에 살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는 이런 연례적인 그런 이례적인 그런 뭐랄까 일반적인 그런 이벤트들도 우리가 이 안에 어떤 비하인드가 있는 건 아닐까?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더 파생적인 어떤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를 조금 계산하고 생각을 좀 해봐야 된다는 거 그런 의미에서 영상을 좀 찍게 됐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더 많이 공부해서 더 합리적인 뇌피셜을 가지고 돌아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